자,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에 메인이 있군요. 일단 보고요. 네, S1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자바도 일단은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안다는 것은 힘든데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1,4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전까지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를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얘도 자바도 첨자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째는 K, O, R, E, A, 1, 9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되기 전까지 얘를 값을 출력하시오. 자, 자바는 출력하는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 프린트 ln. ln은 줄 바꾸세요 라는 건데 아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쇄를 하고 줄을 바꾸시오. 네, 프린트 앞에다가 시스템 아웃이라는 것을 그냥 붙여요. 그래서 인쇄 문장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네. 같은 이름의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들 간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그걸 이제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서 1000문자를 추출하기 위한 문장은 하고 물어봤죠. 자, 월드컵 코리아인데요. 네, 0번, 1번, 2번. R이 몇 번째 있는지 보면 되겠죠? 네. 첨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몇 번이에요? 자, 0번, 1번, 2번.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을 보세요. 네. 시언어로 구현된, 시언어 C라 그러네요. 쉬프트 연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는 15를 줬고 B는 64를 줬어요. 이렇게요. 자, 이거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하세요 라는 뜻이고, 자, 이거는 왼쪽으로 쉬프트를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왼쪽 쉬프트, 연산자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값이 어떠세요? 감소되죠. 그래서 숫자 나누기 2의 n번이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어때요? 값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숫자 곱하기 2의 n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15라는 것은 오른쪽 시프트를 시키시오. 그래서 15 나누기 2에 몇 번 하시오? 2승. 15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홀수잖아요. 홀수에서 여러분이 4가 될까? 4가 될까? 3이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죠. 근데 다행히 1, 2, 3, 4에 3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라는 소리예요? 4라는 소리죠. 네. 자, 왼쪽 시프트는 값이 증가가 되는 거죠. 64예요. 64 곱하기 2에 몇 번 시프트 시키자 그랬냐면 2번 시프트 시키자 그랬어요. 64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가요? 4, 6에 24, 256인가요? 네, 256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 기호는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보세요. 네. 자, HTML과 SGML의 단점을 보완한 XML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네. 보면은요, HTML이다 라는 것은 순수한 텍스트 방식의 문서를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그냥 텍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것을 하는데 SGML은 이제 그런 웹 개발 언어에 대한 표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XML이 있는데 XML은 이제 1, 2, 4번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W3C에서 제안을 했고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하도록 설계가 된 거다. 문서 내에 오류 판단을 위해서 문법적인 구별을 문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바로 구현된 서버 스크립트 언어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자바로 구현된 서버 스크립트 언어는 XML이 아니라 JSP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에 분산 처리에 적합하다.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틀리죠. 자바는 프로그램 언어가 되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HTML 언어 안에 들어가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 그럽니다. HTML 언어도 여러분이 보시면 변수 선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자료형을 반드시 선언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네, 프로그램 언어는 항상 선언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지만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HTML 속의 모든 코드가 기술되는 것이고 객체지향적 성격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코드가 해석되기 때문에 컴파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컴파일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 쪽에서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HTML 언어가 돼요. HTML은 여러분이 모든 홈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해주면은 이 HTML 언어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HTML 언어의 구조죠. 항상 뭘로 시작해요? HTML 언어는. 자, HTML로 시작해서 HTML 언어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붙게 돼요? 헤드, 타이틀이 붙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제목이 붙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의 제목인데 제목은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상에 보면은 맨 위에 파란색 부분에 이 부분에 써진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걸 먼저 막아주니까 타이틀 막고 헤드 막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TML 그래서 여기서 body가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HTML 언어를 볼 때는 항상 명령어가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있어요. 네. 무슨 명령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OL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딘가에 OL이 끝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잡아서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자, li 붙었죠? 이렇게 붙었죠? ul이 있네요. ul. 그래서 ul이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자, ol과 ul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글머리 기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ol은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 기호가. 자, ul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땡땡하고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ol은 여기에 li 자리에 저절로 1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1점 first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그 다음 번호인 2번이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어때요? ul이죠. ul은 어때요? 번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번호 없이 이렇게 쓰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ul이 끝이죠. 얘는 ol에 연결되는 거죠. ol이 2번까지 끝났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을 바꾸어서 함수를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함수 선언 기법에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버라이딩은 우리가 앞에 나왔죠. 같은 이름을 재정의하는 것이 오버라이딩이고 매개 변수 개수와 타입을 바꿔서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오버로딩이다. 이렇게요. 네, 정답은 오버로딩이 되겠군요.
자, 이제 새롭게 1번 가겠습니다. 304쪽에 1번입니다.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죠. 멀티미디어가 뭘까요? 정의를 내리세요. 네, 요약집 218쪽 한번 참조해 보세요. 네.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특징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일단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디지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점형, 비선점형, 네, 비선형성, 네, 선점이 아니라 비선형성이요. 네, 나아가는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쌍방향성, 네, 양쪽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통합성,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멀티미디어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네,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예요? 디지털이다. 자, 2번입니다. 미래의 컴퓨터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나노 컴퓨터다, 나노 기술이다 라는 것은 어째요? 굉장히 작은 것을 만드는 기술이죠. 이런 머리카락 한 개의 크기보다 굵기가 그거보다 더 가는 거죠. 네. 훨씬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 바이오 컴퓨터입니다. 네, 생체 고분자의 특수한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세 번째 광 컴퓨터다. 광학 소자는 사용하지만 네, 일렉트로닉 옵티컬 IC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양자 컴퓨터도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그래픽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픽을 나눌 때 벡터 방식이냐, 벡터의 반대가 뭐예요? 네, 비트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비트맵 방식은 뭐 할 때? 어째요? 확대할 때 삐뚤빠뚤어진다, 거칠어진다, 깨진다, 계단 현상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네, 바로 옆에 보면 요약집 21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비트맵을 하면 나머지는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비트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사이즈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벡터 방식은 절대로 확대를 해도 안 깨지고 선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죠? 네, 확대를 해도 전혀 이미지가 안 깨져요. 안 깨짐. 그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작은 캐릭터 표시할 때 사용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인 것을 물어봤어요. 벡터를 물어봤죠, 벡터. 그래서 비트맵은 여러분이 거의 다 사용하는 거예요. JPG, 네, PCX, PNG 이런 것들은 다 비트맵 방식인데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 방식인 AI 방식, WMF 방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 방식과 비트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벡터는 글자의 객체 모양을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맞고요. 2번에 벡터는 크기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나요? 아니죠. 자, 3번에 비트맵은 크기를 변화시키면 어때요? 깨지죠? 4번 비트맵은 바뀌었죠. 비트맵은 아날로그, 벡터는 디지털 폰트 방식입니다. 이렇게요. 자, 3번입니다. 네. 자, 3번에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벡터입니다. 그럼 벡터는 어떠세요? 직선, 도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풍경, 인물 사진,
풍경, 인물 사진은 무슨 방식이에요? 네, 비트맵 방식이죠. 디카로 찍은 건 비트맵 방식. 이미지 용량은 이런 복잡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깨짐 현상이 없다. 자, 4번입니다. REG 컬러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RGB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드다. 그죠? 그린이다. 네, 블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했냐면 빛의 삼원색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더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흰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표현을 할 때 10진수 표기법이 있고 16진수 표기법이 있습니다. 10진수 표기법은 얘가 다 8비트로 이루어졌어요. 네, 8비트니까 여기에 255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55, 255. 최소값은 0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16진수 표기법은 255를 16진수로 표기하면 FF가 됩니다. 그래서 FF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는 00, 00, 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16진수 표기법. 자, 1번에 보면 빛의 삼원색 맞죠? 2번 웹에서는 16진수 표기법 맞죠? 세 번째 빛의 원리를 이용한다. 기본색으로 컬러를 제거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산혼합이다. 감산이 아니라 가산혼합이다. 색을 섞을수록 점점 밝아지는 거죠. 물감에서는 색을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지는데 얘는 색을 섞을수록 점점 밝아진다. 그래서 가산혼합이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죠. 웹 표기시 맨 앞에 샵을 붙여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샵 쓰고 나서 F0, 뭐 EF,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다가 샵을 붙여줍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에 대한 설명 중 그러니까 동영상 압축 기술이 MP2G 기술이 되죠. 그래서 1, 2, 4, 7, 2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PEG-1은 CD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D-ROM에 관련된 내용이고 MPEG-2는 DVD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MPEG-3은 어쨌어요? 없어졌어요. 네. MPEG-4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중 16 색상 그래프를 16가지 색깔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16가지 색깔을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있어야 돼요? 4비트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해상도의 화면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가로가 640개의 점, 네. 세로가 480개의 점. 그래서 이 점들의 개수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 점 하나에 몇 가지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16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6가지 색깔을 표현하려면 얘가 몇 비트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4비트로 이루어져야지 16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총 용량은 얼마냐? 4비트짜리가 네, 가로로는 640개, 세로로는 480개가 있어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다 곱해 봤더니 1228, 1228, 1228, 800 자, 단위가 뭐예요? 비트다라는 거죠. 근데 1, 2, 3, 4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단위가 바이트가 나왔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8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누기 8을 한 바이트 수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랬더니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자, 2번입니다. 나머지 색과 다른 종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BMP, GIF, JPG 다 그림 파일이죠. 근데 MP3는 어때요? 소리 파일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256가지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마찬가지 방식인데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얘가 몇 가지 색깔이 나와야 되냐면 256가지 색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8비트가 필요한 거죠. 8비트. 네. 그래서 이 8비트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8비트. 네. 1024 곱하기 1024 사진을 저장을 할 때 그 용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 가로가 1024, 세로가 1024 곱하기 8비트 하면 이게 총 용량이 나오죠. 네. 그럼 얘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그리고 8비트인데 1, 2, 3, 4 단위를 뭐라 보냐 메가바이트를 물어봤어요.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얘 8비트는 어떠세요?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예, 결론은 2의 20승 바이트가 되는 거죠. 킬로 메가. 그러니까 1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거기 해설에 보면 256가지 색상은 하고 나서 뭐예요? 2의 8승. 예, 수정해 주면 되세요. 오타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800 DPI 모니터가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DPI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DPI. 자, 이 I는 인치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인치에, 이 1인치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느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1인치에 800개의 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갈수록 어떠세요? 더 세밀한 표현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암호, 코드, 패턴을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해서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었어요. 렌즈 비싼 걸로.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누가 퍼가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샘나죠? 그래서 내 것에 표시를 하겠다. 근데 평소 때는 남들이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다가 정말 연하게 뭔가 표시를 해놔요. 나만의 표시. 그게 워터마킹이다 하는 거죠. 2번입니다.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연결을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네, 전체적으로 유비쿼터스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RFID는 이제 바코드 대용으로 이제 비접촉식으로 하는 거고, 블루투스, 그죠? 네, 선이 없이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것. 자, 2번 가볼까요? 모든 컴퓨터 기기를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한 대는 별 볼 일 없지만 컴퓨터를 연결을 해놔서 해보니까 좋은 컴퓨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신경망처럼 연결을 했다.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다. 네, 그리드 컴퓨팅이죠. 자, 3번입니다. 네. IC 칩과 그랬습니다. 칩이 나왔어요. 무선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식물,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하는 기술이다. 기업의 제품에 활용할 경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초소형 칩에 내장시켜서 무선 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나요? 뭐라 그래요? RFID라고 하죠. 유비쿼터스,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드 컴퓨팅, 컴퓨터들을 신경망처럼 연결해 놓은 것이다. 블루투스, 네, 기기와 기기끼리 연결된 것이다. 자, 4번 갑니다. RFID에 대한 문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무선 주파수 이용합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쇼핑카트에서 물건을 그냥 꺼내지 않고 쭉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저절로 내 카드에서 결제가 될 것이다.
네, RFID 리더는 안테나를 통해서 교신을 한다. RFID 태그는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전지를 통한다 그랬는데 전지를 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설에 보면 수동형이다, 반수동형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판독기 자체에 있는 동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수동형이라고 하고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반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지를 통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4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암호, 코드, 패턴을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해가지고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 이걸 뭐라 그래요? 워터마킹. 2번이죠. 자, 6번입니다. RFID에 나오고 있죠?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이 RFID 그러면 무선입니다. 비접촉식입니다. 네, 바코드 대용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무선입니다. 2번 여러 개의 제품의 데이터를 동시에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쇼핑카트에 물건이 어때요? 이쁘게 안 놓죠. 여러분 쇼핑할 때 그냥 던져 놓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FID는 판독 기능을 하는 태그로 구성이 된다. 4번에 접촉식이 아니라 뭐예요? 비접촉식이다. 그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볼까요?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응용 프로그램 등 공유된 IT 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서비스 제공하는 거, 빌려주는 거,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자, 8번입니다. 최신 컴퓨팅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하면 여러분이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성능, 고용량 서버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사용자는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네,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하드웨어만 유지 보수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네. 네, 클라우드에 있는 것, 그죠? 인터넷 공간에 있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서비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그죠? 구글의 엔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하나의 기술이 되고요. 5번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중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구분에 사용되는 IT 자원이 아닌 것은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요약집 225쪽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IaaS는 하드웨어 자원만 빌려 쓰는 것. 그다음 PaaS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 SaaS는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7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약집 230을 한번 가보세요. 네. 한글 윈도우즈 특징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GUI, 그래픽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선저명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어때요? 하드웨어를 새로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준다. OLE, 개체 삽입이죠. 네. 255자의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1번 GUI다. 2번 플러그 앤 플레이다. 네, 3번 OLE 기능을 지원한다. 4번 비선저명이다. 선저명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창. 자, 컨트롤 Shift ESC 또는 컨트롤 Alt Delete를 눌러서 작업관리자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를 하느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거를 중단시킬 수 있죠.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번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또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작업을 평가하고 그래프, 데이터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 표시줄에 바로 가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 관리자 시작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도 되고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가 제거하고자 할 때는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 분할은 시간을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실시간 처리다라는 것은 자료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거죠. 멀티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것은 한 대의 컴퓨터에 CPU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CPU가 여러 개 있어서 프로그램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죠. 구분해 주면 되세요. 자, 분산 처리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3번이 되군요. 자, 4번 메모장입니다. 자, 메모장에는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삽입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문서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다가 대문자로 .log라고 쓰면 돼요. log. 1번이 맞습니다. 자, 5번 가보세요. 그 도구를 보고 서식만 복사는 게 뭐냐? 서식 복사. 가나다라 중에서 가는 똑같은 게 2개 붙었죠. 그러니까 뭘 것 같아요? 복사. 자, 나는 디스켓 모양이 붙었죠. 저 붙이기, 붙여넣기. 답어는 빗자루처럼 생겼죠. 서식 복사. 라는 카메라 기능.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Alt 엔터를 치면 속성창이 나와요. 백스페이스를 치면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요. 이거는 탐색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폴더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절대로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 폴더로 이동되는 거예요. 이름 변경하는 것은 F3이 아니라 뭘까요? F2입니다. F1은 도움말, F2는 이름 변경. 자, 4번에 뉴메릭 키패드, 숫자판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어요. 거기에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을 눌러주면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들을 다 보여줘요.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 파일을 지우면 휴지통에 저장이 되는데 어쩔 때 휴지통에 저장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지울 때 휴지통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1번에 파일에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에 들어가요. 1번이 맞습니다. 2번 Shift Delete, 3번 네트워크, 4번 US 메모리 이 세 가지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완전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엑셀 나왔죠? 엑셀은 제가 빔을 띄울게요. 자, 볼까요? 자, 엑셀에서 2를 썼어요, 일단. 숫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엑셀을 쓰죠. 2를 쓰고 나서 채우기 핸들. 자, 2를 딱 썼어요. 칸에 2를 썼어요. 그럼 여기 있는 채우기 핸들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순서가 잡히는 경우 1, 2, 3, 4가 지켜지는데
그냥 드래그 하면 안 되고 뭐 누르고 드래그 해야지 1, 2, 3, 4가 적혀지냐 그거죠. 뭐 눌러줘야 돼요? 컨트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됐죠? 네. 쉽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 끝에를 채우게 흔들이라 그래요. 네. 이거 이렇게 쬐끔하게 나오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정으로 시작하다 그랬어요. 이름이 정으로 시작하다. 그럼 여러분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죠. 정, 별, 별, 정, 별, 정, 별. 엑셀에서 세 가지 구분되죠? 자, 이거는 뭐 의미예요? 정으로 시작하다. 이거는 정으로 끝나다. 이거는 정이 포함되다. 자, 정으로 시작하다 그랬으니까 정별인데 하거나 이거나가 붙었죠. 그게 핵심이죠. 이거나가 붙으면 이렇게 같은 줄에 써요? 다른 줄에 써요? 다른 줄에 써야죠. 이건 이고예요. 정으로 시작하고 출신 지역이 서울인 것.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인 것. 문제에서는 이거나를 물어봤으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고급 필터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고급 필터를 실행할 경우 다음 중 추출될 행 번호로 옳은 것을. 조건을 잘 따져보면 되죠.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형태만 보면 되세요. 일단은 대리 600, 700 이게 어떠세요? 엔드 조건이어야 되죠. 그럼 대리이면서 600에서 700을 찾아요. 얘네요?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대리이면서 600에서 700 얘가 있네요. 이명희가 붙네요. 또 있나요? 없어요. 얘 한 명 찾았어요. 네.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대리이면서 연차가 3 이상이어야 돼요. 대리이면서 연차가 3 이상. 이게 됐죠? 두 개는 오화 조건이니까 둘 다 표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추출될 거는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가지고 선택된 데이터 문장으로 말하라 그거죠. 네. 같은 줄에 써졌으니까 엔드 조건. 제품명이 냉장고이면서 금액이 65만 원 미만이고 이거나 수량이 5 이상인 걸 찾아주시오. 그러니까 냉장고 이 고가 나와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됐죠? 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원본 데이터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엑셀에서 숫자 표현은 샵으로 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는 절대로 안 잘립니다. 자, 이렇게 붙었어요. 소수 이하가 없죠. 그러니까 소점 이하는 출력 안 되는 거죠. 네, 정수만 출력되는 거죠. 5054. 네, 소점 뒤에가 부족하면 반올림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는 문자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이 자리에 문자가 오는 겁니다. 골뱅이. 대한민국이라는 문자니까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오고 뒤에 화이팅이 붙죠. 대한민국 화이팅. 숫자는 샵, 문자는 골뱅이.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이게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 부죠.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이게 시간이잖아요. 두자잖아요. 두자. 15시는 3시죠. 3시를 두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3이 되는 거죠. 네. 03, 30, 22. AM이냐 PM이냐? PM이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날짜 방식이죠. 그대로. 월 두 자리. 근데 얘가 문제다. 얘가. 네. 얘 DD가 붙었다면 여기에 만약에 DD가 붙었다면 2월 1일 이렇게 되겠죠? 네, 2013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DDD 3개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요일이에요. 요일. 네, 그래서 영어로 세자가 표시가 되고 자, DDD 하면 요일 세자로 표시가 되고 프라이데이를 다 쓰고 싶다. 그러면 몇 개 붙여요? 4개를 붙여요. 네.
그래서 이거 요일이 되는 것이고 한글로 표시하죠. 한글로 좀 요일을 표시해 주세요. 월화수목으로. 그러면 A를 3번 쓰면 금, A를 4번 쓰면 금요일. 네, 이 4가지가 요일을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 조심할 거 밑에서부터 해볼게요. 라운드는 뭘 하라는 거죠? 라운드는 반올림 하시오. 네. 자, 조심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거죠. 자, 소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를 일단 외워주면 돼요. 라운드에서는요. 자, 이 자리에 1을 쓰면, 예, 만약에 0을 쓰면 무슨 뜻이냐면 1의 자리까지 반올림 한 다음에 1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그 말이죠. 만약에 여기다 1을 썼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시오라는 뜻이죠. 어디서 반올림해요? 소수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러니까 얘는 1의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표시하라 그거잖아요. 반올림 해가지고. 2니까 어때요? 반올림 안 되죠. 5가 넘어야지 반올림 되니까. 그러니까 6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IND에 마이너스 5.2. 여러분 구분해주면 돼요. IND에 마이너스 5.2하고 IND에 5.2하고 구분하세요. 네.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수직선을 딱 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표시를 해봐요. 마이너스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그래서 표시를 5.2에서 무조건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만나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2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주면 돼요. 그냥. 자, 프로덕트는 뭐냐면 다 안에 있는 거 다 곱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시오. 프로덕트 안에 있는 거 다 곱하시오. 그러니까 28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조심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모두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하고 틀려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5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5, 3, 15 해서 2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텐데요. 분수가 네, 보면은 이렇게 따지세요. 17을 중심으로 5의 배수를 다 써봐요. 앞뒤로 18, 19, 20 여기가 5의 배수가 되죠. 5의 배수 넘치는 거 찾아요. 5, 4, 20 이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누는 것은요. 20이 되기 위해서 19는 하나가 부족하고요. 18은 2개가 부족하고요. 17은 3개가 부족하고요. 16은 4개가 부족해요. 15는 이제 5의 배수니까 끝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넘쳐난 숫자를 쓴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7이니까 나머지 값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얘 조심해주면 돼요. 네. 일반 수학하고 다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함수를 보겠습니다. 네. 5 한 개당 20점으로 시험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 필드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5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봤더니 5만 있다라면 카운트 A 함수를 쓸 텐데 여러분이 함수에서 카운트 함수 생각나세요? 카운트는 뭐 하는 함수예요? 개수 구하는 거예요. 어떤 개수를 구해요? 숫자 셀의 개수. 카운트 A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 근데 지금 5하고 X랑 섞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카운트 A를 쓰면 안 되잖아요. 다 나와버리겠죠? 이럴 때는 골라서 개수를 셀 때는 카운트 if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찾을 거. 뭘 찾을 거냐. 이렇게. 네. 그래서 몇 번처럼 해주면 되냐면 2번처럼 해주면 됩니다.
count if 범위 지정해주고 찾을 것. 그럼 몇 개다 나오겠죠?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나올 거죠? 한 개당 20점이니까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dsum 함수를 이용했을 때 결과를 옳은 것은, 자, dsum 함수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sum.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어차피 함수밖에 나올 게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함수가 나오고 있고. 자, dsum 함수에 쓰는 형식은 여기가 전체 범위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 필드.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이 됩니다. 형식이. 그러면 A1에서 C7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함수들은 필드 제목이 안 들어가는데 앞에 D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범위에서 제목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1에서 C7 사이 다 들어가요. 범위가 전체. 자, A1에서 C7. 그 다음에 필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합계를 구할 거냐, 어떤 필드의 합계를 구할 거냐. 지금 필드가 이름이 있고 직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죠. 무슨 합계를 구할 거예요? 상여금이죠, 지금. 그래서 상여금이 있는 필드를 지정한 거예요. C1 상여금.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A9에 있어요. 네. 얘도 제목부터입니다.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행 단위로 찾아요. 여기 찾았죠? 여기 찾았죠? 그래서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25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리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라운드 함수에서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되죠. 자, 1의 자리는 뭐라고 써요? 1의 자리까지 구하시오. 그럼 뭘 적어요? 0. 10의 자리까지 하면 1.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하는 거죠. 소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00의 자리다 그랬으니까 뭘 적어요? 마이너스 3을 적어야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뭘 적어요? 네, 라운드에는 세 가지가 있죠.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시오. 그죠? 네.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은 올림 해주시오. 네.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해주시오. 문제에서는 올림 해주시오. 1000의 자리까지 했시오. 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라운드 업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랭크 함수가 되는 거죠. 랭크 함수의 또 형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랭크 함수는 이제 여기서 순위를 구한 기준값. 뭘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가 범위. 범위인데 주의할 게 절대 참조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옵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름차 순으로 구할 거냐, 내림차 순으로 구할 거냐. 자, 0이나 생략을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 1 숫자 제외한 0을 제외한 아무 숫자를 적으면 얘가 오름차순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랭크에서 지금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값이 뭐가 되냐면 B2가 되는 거죠. B2. 기록의 첫 번째 값 B2. 그 다음에 기록이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작은 게 1등이죠. 10초로 들어온 사람, 5초로 들어온 사람. 5초로 들어온 사람이 더 1등이죠. 그래서 오름으로 해야 돼요? 내림으로 해야 돼요? 오름으로 해야죠. 오름. 그래서 끝에다가 2를 쓴 거다 그거죠. 네. 자, 여기네요. 순서가 B2를 적고 이제 여기 범위가 들어오죠. 전체 범위. 절대 참조하는 절대 범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은 뭐죠? 3.2라는 것을
네, 3.2라는 것을 라운드 업 하시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여기까지 표현을 하는데 올림해서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4. 자, 그 다음에 모두 3.2는 3 나누기 2를 하시오. 나머지가 무엇이냐? 그죠? 1이죠. 나머지. ABS는 절대치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절대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드는 뭐냐면 얘가 뭐죠? 10번째. 10번째에서 6개를 출력하시오. 앞에서부터 개수를 세는데 공백도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부터 월드컵 6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래도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출력시키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자, SQRT 16이다 그랬습니다. 얘는 루트 16을 의미하죠. 루트 16. 그래서 루트 16은 4의 제곱. 여기까지 없어져가지고 4가 되는 거죠. 맥스는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4하고 0.5하고 어떤 게 더 크냐? 4가 더 커요. 추즈는 잘 보세요. 4입니다. 4. 이게 뭐예요? 네 번째. 네 번째 값을 출력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출력 결과는 6입니다. 그렇죠? 네. 카운트 A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니까 가로 안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군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4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부분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부분합이라는 것은 각 그룹별로 뭔가 그룹을 해서 그룹별로 통계를 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합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1번이 그 설명에 해당된 내용이고요. 자, 2번에 보면은 이제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차트 작성을 했다 그거죠. 그럼 영역 지정되지 않은 부분도 차트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 그거죠. 영역 지정된 것만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곽 기호 표시 있고요. 그룹별로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 함수들이 들어갑니다. 자, 저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자, H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자, HLOOKUP의 첫 번째 값은 형식이 여기에 찾을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이 범위 안에서 이것 좀 찾아주시오. 그래서 몇 번째 값을 추출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네, 0을 하면은 정확하게 찾으시오. 2를 쓰면은 대강 찾으시오. 비슷한 거 찾으시오. 네, 그러면 지금 저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써졌냐면 HLOOKUP 쓰고 나서 82를 찾으시오. 어디서? B1에서 F5 사이에. 그럼 B1에서 F5 사이를 여러분이 범위 지정을 딱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조건 첫 번째 줄에서만 찾습니다. 82를 찾으시오. 82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에다가 2를 쓴 거예요. 예, 이게 비슷한 걸 찾으시오라는 거. 82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찾게 되냐면 얘를 찾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요. 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얘를 추출하시오. 네, 그래서 26이 된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HLOOKUP이에요. 82를 찾을 때 이냐 이렇게 옆으로 찾아갔죠. 이게 이제 HLOOKUP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VLOOKUP 있죠.
자, VLOOKUP은 찾아가는 방식이 수직으로 가는 거죠. 자, VLOOKUP 하고 나서 뭐를 찾겠다 그랬습니까? 네, 구하라 그랬네요. 단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단가는 상품 코드에 따라서 틀려지죠. 네. 자, 여기서 단가를 찾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찾으냐? 상품 코드를 가지고 여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되는 값이 B3이다. B3을 가지고 찾아주시오. B3하고 똑같은 것 좀 찾아주시오. 어디서요? 자, 이 테이블의 범위에서요. 그래서 B16. 자, B16에서 C19.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겐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는 고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할 때도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달러를 붙여줬습니다. 절대참조로. 자, 그래서 B3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가면 찾나? 있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VLOOKUP을 쓰는 거죠. 자, A01 여기서 찾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가 1번, 2번 추출할 거. 옆에 있으면 또 3번, 4번, 5번. 뭘 가져올 거예요? 단가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1번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2번 줄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2번에 있는 걸 가져오시오. 그래서 얘는 문자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0 이렇게 해주면 돼요. 펄스가 0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네. 자, 16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뒷섬입니다. 뒷섬의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났죠? 자, 뒷섬 형식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필드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섬은 범위가 전체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에서 D5까지다.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필드죠. 무슨 합계를 구할 거냐. 합계 필드를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품명명에 대한 합계, 매장명의 합계, 단가의 합계, 수량의 합계. 무슨 합계요? 수량의 합계. 그러니까 D1을 찍어주면 되죠. 근데 D1을 찍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범위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라고 적어도 돼요. 그래서 D1이라고 써도 되고 4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조건이 강동 매장이어야 돼요. 매장명이 강동이다. 여기가 매장명 강동이 있군요. 여기도 매장명 강동이 있군요. 어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기를 쓰라고 써놨으니까 네, A7에서 네, A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2번이 되겠군요. 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자 그랬냐면 할인율을 구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인율을 딱 봤더니 어때요? 가로로 써졌죠. 그러니까 HLOOKUP 써야 돼요? VLOOKUP 써야 돼요? HLOOKUP 써야 돼요. HLOOKUP을 쓴다. 한번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HLOOKUP.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찾을 거. 자, 찾을 거는 뭘 찾아야 돼요? 지금 55,000원에 관련된 것과 똑같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C5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어디서 찾냐면 C2에서 F3까지 중에서 찾으시오. 찾았어요. 번째는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걸 찾아주시오. 뭐라고 적어요? 1이라고 적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찾는데 이 중에서 55,000이 없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서 1번, 2번 줄에 있는 걸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HLOOKUP으로 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2번에 HLOOKUP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거랑 안 맞죠. 네,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번, 4번도 VLOOKUP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lookup의 형식은 일단 C5랑 똑같은 걸 찾아주시오. 그래서 C2부터 F2, 그 다음에 C3에서 F3 똑같은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찾아서 해주는 방식 1번과 똑같은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네. 자, 일단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VLOOKUP과 HLOOKUP밖에 1, 2, 3, 4에 없으니까 VLOOKUP을 쓸까요? HLOOKUP을 쓸까요? 네, VLOOKUP을 써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상품 코드를 찾아서 단가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VLOOKUP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VLOOKUP입니다. 다 상품 코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기준값이 B2가 되겠죠. 상품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주시오. 범위는 B8에서부터 C10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주시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밑으로. 네. 자, 이렇게 찾아서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래, 찾아올 거는 단가가 2번이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주시오. 해서 0이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시트 1에서 시트 1의 A10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시트 1이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시트 1에 있는 게 아니라 시트 2에 이번에 있다 그죠. 시트지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시트명을 지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네. A에 10 곱하기 네. 2월 매출하고 느낌표하고 A1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돼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트지 이름에 2월하고 매출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뭘 쓰게 되냐면 따옴표 하나짜리를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에 관련된 문제죠. 자, 앞에 있는 차트와 A와 B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예, 가로축의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동부 1월, 6월.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방향을 바꿔줘요. 행이냐, 열이냐. 네, 그걸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네, 기쁘시죠? 네. 자, 21번에 보면은 이제 문제만 보면 돼요. 전체 항목에 대한 비율을 보기 위한다. 그죠? 여러분 선거 때마다 보는 누구 몇 프로 비율이 필요한 거. 그건 무슨 그래프로 표시해요? 원형 그래프로 표시하죠. 그래서 비율을 나타낼 때는 원형 차트가 됩니다.
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고 이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심화 때 보실 분 심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